여러분이 자고 나서 내일 일어났는데 팔다리가 썩어서 없어졌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무도 전조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것. 이게 바로 당뇨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내일 바로 걸릴 수 있는 게 당뇨인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친환경 건강식품 제조업자인 제가 이 영상을 통해 확실한 당뇨 전조 증상과 구체적인 예방법, 그리고 아주 쉬우면서도 치료 효과가 엄청난 식단 레시피까지 모두 이 영상에 담았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뻔하지 않은 건강 상식과 병을 고치는 레시피까지 한 큐에 알려드리는 건강 레시피의 단율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생 당뇨로 고생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당뇨병이란 대체 뭘까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설탕 오줌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아서 소변으로 당이 과하게 나오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연료는 당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선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당을 세포에 넣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 뚜껑을 열어야 하죠. 뚜껑을 열지 않으면 모든 기름이 다 바닥에 새니까요. 우리 몸속에도 이런 주유 뚜껑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만일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에 남아돌게 됩니다. 주유 뚜껑을 닫아놓고 주유를 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당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흡수하지 못한 채 피 속을 떠돌게 되고 소변으로 흘러 넘쳐 나오게 됩니다. 기름이 없는 차를 억지로 움직이다 보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당분이 몸속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계속 살아가는 당뇨병 환자들은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수많은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당뇨는 왜 생길까요? 당뇨의 원인은 보통 유전이나 비만이 가장 많지만 이것들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당뇨를 부르는 뜻밖의 3가지 사례를 추가로 소개해드릴게요. 단 한 개라도 해당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2가지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의하면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명백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선 부모님이 당뇨병에 걸리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분 다 걸리셨다면 내가 당뇨병에 걸리게 될 확률이 50% 이상이고 한 분만 당뇨병인 경우는 20-30%의 확률로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다 당뇨가 있으신데 저 큰일 난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부모님 아래의 형제자매 중에도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효과가 좋은 식습관 개선법은 마지막 부분에 넣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당뇨 원인 2번째는 비만인 경우입니다. 당뇨는 비만과 정말 큰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은 내장 지방형과 피하 지방형이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윗배는 들어가고 아랫배만 볼록 나왔다면 피하 지방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마치 배에 공이 들어간 것처럼 배가 둥글게 나왔다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2번째 경우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당뇨 위험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신박한 원인들이 나오니 집중해주세요. 당뇨 요인 3번째는 우울한 감정이 자주 들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주 우울한 사람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장 기능이 안 좋으면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겠죠?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 당뇨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니 평소 우울감이 심한 분들은 꼭 내과에 방문하셔서 당뇨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요인 4번째는 다음의 2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 약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ADHD 환자의 약입니다. 이 2가지 약은 흥분제라서 먹으면 심장이 쿵쿵 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면서 당뇨가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다이어트 약과 ADHD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방하셔야 합니다. 당뇨 요인 5번째는 기상 직후에 입을 헹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와 함께 수많은 세균들이 입안에 있는데 입을 헹구지 않고 바로 물을 마시게 되면 잇몸병 세균이 췌장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분비 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상 직후에는 양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서 나는 별로 해당 안 되네? 하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일반인들이 모르는 당뇨에 대한 2가지 오해를 듣고 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당뇨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설탕만 안 먹으면 절대 안 걸린다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속설입니다. 다만 당이 높은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한다면 비만이 되기 쉬워서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 것을 많이 먹는 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설탕을 안 먹는 사람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2번째 오해는 날씬한 사람은 안 걸린다입니다. 비만 등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안 나오는 1형 당뇨병은 체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신이 젊다고 해서 마른 체질이라고 해서 혹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건강한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설명할 당뇨 진단법을 통해서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 내 당뇨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밝힌 당뇨병의 특징적인 3대 증상은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 밥을 많이 먹는 다식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당뇨병이 생기면 남아도는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게 됩니다.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갈증이 생기고 이걸 충전하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포도당이 몸 안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이 줄게 되며 배가 고파서 자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저림과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신경섬유가 손상되어 팔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민감하게 만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내뿜는데 이것 때문에 사소한 자극이나 환절기에 가려움증을 배로 느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현상들은 이미 당뇨가 진행 중일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혈당이 심하게 높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반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당뇨 전 단계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이경희 한의학 박사님의 숨은 당뇨 의심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총 7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중 4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당뇨 전 단계 증상 중 하나인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1. 밥을 먹은 후 매우 졸리다. 2.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주 어지럽다. 3. 습관적으로 단 음식을 찾고 꼭 먹는다. 4.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5.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6.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껴 급히 먹는다. 7. 복부 옆구리살이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말씀드린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서둘러 내과에 가셔서 당뇨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좋은 내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대망의 해결법입니다. 당뇨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냥 건강한 거 먹으라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혈당 지수, 즉 GI라고 하는데요. 56에서 69 정도가 평균이며 패스트푸드나 튀김 등 쉽게 말해 몸에 안 좋다고 널리 알려진 음식들은 대다수 70 이상으로 GI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GI 지수 59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은 모든 채소와 견과류가 이에 속하는데 한 큐에 해결하는 비밀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전에 평소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모든 콩이 다 좋지만 특히 물에 현미를 24시간 담아두어 싹을 틔운 발화 현미로 밥을 지어 먹으면 식감도 좋고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면류입니다.
면은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밀가루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동이나 국수, 라면, 짜장면 등은 모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빵류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빵은 호밀빵과 통밀빵이며 밀가루로 만든 팥빵 또는 식빵 등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사과, 괌, 키위, 귤, 딸기, 오렌지 등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며 상당히 달달한 무화과, 바나나, 포도 등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과일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천연식품이면서 좋은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에 특히 좋은데요. 아몬드 또는 호두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혈당 관리에는 여주가 좋은데요. 여주 속에 함유된 핵심 성분인 피인슐린은 이름 그대로 인슐린 유사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주를 드시면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로콜라는 당이 없으니 먹어도 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로콜라에는 당은 없지만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강한 단맛을 내기 때문에 건강과 체중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23년 7월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사나 국제암연구소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인 이 비군으로 분류를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제로콜라는 여러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당뇨를 앓고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장기간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며 무조건 제로 음료를 금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뇨를 앓고 있더라도 제로 음료를 적당히 조절해서 섭취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당뇨가 없는 분들의 경우 하루에 한두 병 정도의 제로 음료 섭취는 건강에 큰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효과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식품이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거의 다 도움이 되어서 종류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통조림 콩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번 물로 헹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콩을 밥에 넣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대인들이 매일마다 콩밥을 지어 먹어야 하는 건 너무 수고스럽겠죠? 음식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효과도 매우 좋으면서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콩물입니다. 실제로 6년 전 저희 외할머니께서 당뇨가 심하셨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콩물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꾸준히 드셨더니 현재는 당뇨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당뇨약은 어쩔 수 없이 드시고는 계시지만 혈당은 정상 수치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만큼 이 방법은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유방암 3기를 진단받은 분이 계셨는데요. 이 콩물만으로 완치되어서 16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시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효과가 좋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노란 콩에 물을 부어 냉장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불려줍니다. 두 번째는 불린 콩을 삶아줘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무조건 찬물부터 넣어서 삶고 끓어오르면 그때부터 3분만 삶아야 합니다. 더 삶으면 메주 냄새가 나고 덜 삶으면 콩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죠. 시간 재기 어렵다면 어느 정도 끓었다 싶을 때 콩을 하나 꺼내 먹어보세요. 고소하면 익은 거니까 그때 불을 끄면 됩니다. 세 번째로 다 삶은 콩을 냄비 그대로 두고 식힙니다. 다 식었다면 삶은 콩의 껍질을 벗깁니다.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벼서 까면 쉽게 벗겨집니다. 네 번째는 다 삶고 식혀진 콩과 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물은 콩 삶은 물을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물을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빨리 쉬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갈면 그날 다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드셔보시면 금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주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상식과 레시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강 레시피의 단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